1번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립근미녀 김소원 아나운서님. 상 많이 받으시는 조동찬 기자님. 맞아요. 상 많이 받으셨죠. 올해 11개? 작년에. 휩쓸었죠? 이야. 매달 받으셨군요. 네. 그러면서 커피 한 잔을 안 사요. 정말 쪼잔하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님. 그리고 임채선 원장님. 늘 빠지지 않고 청취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연을 보내셨던 분이래요. 근데 이번에는 왼쪽 아래 어금니 옆에 매복 사랑니가 있었는데 그 사랑니를 발치한 이후에 바로 옆에 치아, 어금니 충치 치료를 한 게 좀 잘못되셨나 봐요. 신경치료 후에 지르코니 크라운 치료를 완료했고 6개월마다 검진 예약하고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치아에서, 크라운 치료한 치아에서 양치 후에 피가 섞여 나오고 잇몸이 불편합니다. 음식 씹을 때 통증까지 느끼게 됐습니다. 하셨네요. 그러면서 연말에 검진을 받았는데 엑스레이상으로 2년 전 크라운 치료 직후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은 염증이 있다고 말을 들으셨대요. 네. 그리고 어쩌면 발치나 임플란트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셨네요. 네, 그래서 다른 치과 가봐야 되는지 아니면 네. 지금 방문했던 치과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를 뽑고 네. 임플란트, 그러니까 새로운 인공 이를 넣어야 되는 건지 네.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치과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아시는 분한테 여쭤보고 왔어요. 아는 분. 네, 아는 분한테 여쭤보고 왔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높여? 아시는 분? 그거 저도 모르겠어요. 항상 제 자신을 자꾸 높여지게 돼요. 그게 무식해서 못 배워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대요. 태어날 때 못 배워서 그러니까 이 교육이 안 좋았던 거야. 어떻게 저 적응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아는 분. 네. 그분의 어떤 식견을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제3대구치는 원래 가장 후방에 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치태, 그러니까는 세균 막 같은 게 많이 끼는 치아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왼쪽 아래 네. 어금니 옆에. 네. 네. 그 인접한 게 제2대구치인데 보통 그쪽도 그런 치주 질환이라든지 치태가 많이 끼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대구치를 발치하고 나서 제2대구치 충치가 신경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2대구치 신경치료를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분은 충치 문제 외에도 잇몸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경치료까지 하고 나서 잇몸에 피가 나고 그 다음에 부은 상태가 지속되면 잇몸 치료를 먼저 하고 신경치료를 먼저 합니다. 근데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2차 신경재생치료는 효과가 잘 없다고 임상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신경치료나 잇몸치료를 먼저 하는 것보다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하는 거를 권유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잇몸 질환이 계속되게 되면 가장 나쁜 부분은 뭐냐면 그 치주라고 하죠. 그 치아에 있는 뼈가 녹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고 그때는 임플란트도 어려워집니다.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까지 가기 전에 임플란트나 발치를 지금 권유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크라운 치료를 받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치료를 받고 덮어 씌운 곳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근원적인 그 진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으면 이거 열어보겠어요. 그거 열어보고 그다음에 그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열어본다는 게 그러니까 크라운을 떼어본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다 떼어보고 네. 그다음에 그쪽에 뭐 잇몸이든 아니면 실제로 깊이 아무튼 엑스레이를 찍어봤으니까 아직은 뼈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신경치료라는 거는 어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차단해서 통증을 막아보자는 치료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어떤 염증 반응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그거부터 막는 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엔 먼저 임플란트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쪽 이의 염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약이나 어떤 거기에 고름이 있으면 빼내야 되죠. 그런 거가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런 걸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정말 발치를 시도해 봐야겠죠. 발치를 한 다음에
뭐 염증이 다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임플란트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무튼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뭐 신경치료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적극적인 염증 치료가 지금 필요한 상태라고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잇몸 질환, 피가 나고 음식 먹을 때 자꾸 피가 나고 이런 건 다 잇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충치라든지 크라운은 충치 치료를 한 거고 이제 잇몸 질환이 있으니까 이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아까 얘기한 뼈 부식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을 잘 보고 초반에는 염증 치료를 포커스를 잡으시고 하시고 정 안 되고 뼈에 영향까지 올 때 그때는 임플란트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 임플란트 임플란트가 아니라 일단 발치가 먼저죠. 발치를 하면 하면 임플란트는 네. 뭐냐면 내가 꼭 필요한 이가 그러니까 기능이 이게 어금니인데 어금니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빼도 사실 내가 씹는 기능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임플란트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빼봤더니 정말 내가 씹는 기능이 약해지더라. 그럴 때 임플란트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고민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염증에 대해서는 요거는 조금 뭐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왼쪽 아래 끝 어금니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 그런데 아래쪽 어금니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제 발치라고 하면 홈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에 음식물이 많이 쌓여요. 그래서 네. 사실 그 인접 치아에 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랫니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문제가 더 생기고 그다음에 그쪽에 빠지고 난 공간에 치아가 밀려요. 그 치열이 좀 박힐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전 개인적으로 왼쪽 아래쪽 어금니가 한 개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발음이 안 좋으시군요. 적응 잘 하시는데요. 네. 근데 뭐 불편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생활해서 그러니까 저는 저를 치료해 주셨던 선생님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가 지금 생활해 보고 불편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둬도 된다. 그런데 이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양치할 때 더 까다로운가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예전에 30대 때에 비해서 40대가 되면 확실히 이가 늙었다는 걸 좀 느껴요. 여러 가지로. 못 느끼세요? 일단 저는 두 가지가 느껴요. 나이 40대가 돼서 느끼는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눈이 갑자기 그러니까 침침해지는 것. 그다음에 이가 예전만 못하다는 게 느껴져서 그건 좀 그렇지만 그 전에 30대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한쪽 어금니가 없어서 제 발음이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많은 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아니 그리고 이분이 또 궁금해하신 게 다른 치과를 찾아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 병원을 믿고 다녀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하셨어요. 믿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 생각도 예. 뭐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치과 잘못 찾아가면 그냥 계속 덮어씌우고 썩은이 그냥 또 덮은 채로 놔두고 그런 치과들이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분명히 이제 이쪽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엑스레이 찍어서 뼈에는 아직 문제가 없지만 이 염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 그 치료의 원칙은 바르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생플란트라고 별로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억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치과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믿고 다니시고 2주 뒤에 예약을 해주고 했던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맞대요. 이거는 이 치료는 2주 뒤에 오는 게 맞다고 다른 치과 선생님들이 검증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다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증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 염증이 어떤 원인이냐가 밝혀져야 되는데 어떤 세균성이냐 뭐 그렇다면 항생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근데 세균이라도 거기에 어떤 고름 같은 그런 그 주머니 같은 게 있으면 그거는 수술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엑스레이로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으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게 아닐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단순히 염증 치료냐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 치과 선생님이 감으로 항생제 치료를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보존적인 약물 치료가 안 되면 사실은 뭐 뽑아야죠.